한중일 종교인들과 학자들이 온라인으로 동북아 평화 공동체 건립을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인류 평화와 공존, 화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용 스님이 종단본 불교 성전을 2월 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7대 포교원이 원만 회양되고 8대 포교원이 여법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난을 당한 전통사찰이 합법적으로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불교 관련 국가법령 재개정 기획보도 세 번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의 진영이 공개됐습니다. 이철규 화백이 전통 초상 기법으로 7개월여 만에 완성했는데 총지종은 내일 원정대성사 탄신대제에서 진영을 봉안할 예정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올해 비대면 콘텐츠 제작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이와 함께 동아리 홍보에 사용할 웹자보를 다양하게 제작해 각 학교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전통 단청안료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제조 기술을 복원했습니다. 천연 무기안료 7종 기술 특허를 등록하고 민간의 기술을 이전해 전통안료 생산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외교 관계가 얼어붙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종교인들은 꾸준한 교류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선봉장이 되곤 합니다.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건립을 주제로 한중일 3개국 종교인들이 온라인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첫 소식 정준호 기자입니다. 다양한 분쟁이 산적해 순식간에 외교 갈등이 치달아 오를 수 있는 한중일 동북아 3개국.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싸움까지 겹친 가운데 평화와 공존, 화해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중일 종교인들과 학자들이 온라인으로 동북아 평화 공동체 건립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0년 넘게 동북아 세미나를 이어오면서 한중일 종교인들은 이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와 한중일 공동체 건립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생각과 생각을 모으는 일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미나에는 한국을 대표해 KCRP 대표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사회부장 성공 스님, 중국을 대표해 라칸 CCRP 회장과 일본 우에마츠 WCRP 회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국제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은 세길 기독사회문화원 정경일 박사가 팬데믹 시대 종교의 두 얼굴을, 중국은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소 저우융성 교수가 종교 간 문화대화, 아시아 문명 공동체 구축을, 일본은 무사시노대학교 야마자키 스님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속의 인간과 종교인의 자세에 대해 각각 발제했습니다. 지난해 3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KCRP 대표회장에 선출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지난 10여 년 동안 동북아 세미나가 3개국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종교 본연의 가치에 따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한중일 종교인 모두는 우리를 둘러싼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인류의 평화와 공존, 화해를 위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어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종교를 통한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종교인 평화회의 참석자들이 화해와 평화의 길을 닦아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용 스님이 종단본 불교 성전을 다음 달 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7대 포교원이 원만 회양되고 8대 포교원이 여법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의 불기 2565년 신년 기자회견 현장. 오는 3월 포교원장 지용 스님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7대 포교원의 사업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용 스님은 그동안 종단 포교의 기반을 다지는 데 온 정성을 다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성과를 회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용 스님은 기본 교리서인 종단본 불교 성전과 불자들을 위한 수행 지침서, 또 우리말 불교 의례집 발간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지용 스님은 다음 달 내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신행 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향후 각종 법회나 행사에 설법 문안 등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지용 스님은 포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국 포교 지도는 물론 신도들의 수행과 신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도 신행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대학생 포교 강화를 위해 청년 대학생 전법단을 중심으로 활동이 저조했던 전국 주요 대학의 지도법사 스님들을 모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대학생 신행 축제를 통해 UCC 공모전 등 젊은 인재들이 창의적인 역량을 지원했습니다. 2020년에는 낙후된 불교 학생의 동아리 반과 불교 불단 개선 사업을 시작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불교 학생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용 스님은 종단의 각종 기구와 조직들은 시대 변화에 맞게 변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8대 포교원이 새로운 포교 지평을 열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5년간 포교원장이라는 종단의 중요한 소임을 맡아 사부대중 여러분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7대 포교원이 원만하게 해양하고 제8대 포교원이 여법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남은 소임의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수백여 사찰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사찰 몫이 돼버린 복구 부담은 반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재난을 당한 전통사찰이 합법적으로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불교 관련 국가법령 재개정 기획보도 세 번째, 오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역대 최장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수백여 사찰이 피해를 입었던 지난 여름,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에 산사태가 덮친 용인 법륜사는 요사체 등 정각이 파손되고 밀려든 바위와 토사에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공포는 물론 복구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몇 달 지났으니까 말로 할 수 있지만 지금도 잔재는 그대로 있고요. 그 현장을 가서 볼 때마다 그날의 공포, 두려움, 만약에 전기 사고나 이런 게 다시 온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늘 깔려 있어요. 한 번 당한 공포기 때문에 수행자로서 살면서 불자들이 오면 마음 편안하게 고요하게 해서 삶을 잘 살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인 불사를 해야 되고 또 재난을 만나면 또 제2, 3, 4에 가중된 책임이고 부담 정도가 아니고 실망, 좌절, 절망. 오는 봄이면 본격적인 복구에 들어갈 법륜사는 그나마 용인 원산면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 비용을 지원받아 한시름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통사찰인 법륜사조차 특별 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수억 원에 달하는 복구 비용을 오롯이 사찰이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재난안전기본법을 손보기 위해 나섰습니다. 재난안전법에 이제 포함을 시킬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면 그냥 복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주의에 의하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재난안전법에서 규정을 해주면 최고 90%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현행의 재난안전기본법 66조 3항에 호를 신설해 재난시 전통사찰 복구사업비 지원을 법으로 규정한 겁니다. 법이 개정되면 전통사찰의 경우 지진이나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돼 복구 걱정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0월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처이자 우리 전통문화를 보호하고 전승하는 기본법으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총지종 종조 원정대 성사의 진형이 공개됐습니다.
철종 어진을 복원했던 이철규 화백의 전통 초상 기법으로 7개월여 만에 완성됐습니다. 총지종은 내일 원정대성사 탄신대제에 진영을 보관할 예정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금색 법의와 자색 가사를 입고 한 손엔 염주를, 한 손은 금강인을 한 원정대성사의 초상은 마치 온만이 밤매움 진언을 하듯 형형한 눈빛이 보는 이를 사로잡습니다. 총지종이 창종 50주년을 앞두고 7개월여에 걸쳐 전통 초상화로 조성한 원정대성사의 진영을 어제 갤러리 세인에서 공개했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요. 앞으로 이 원정님 이 진영이 불사가 원만히 성취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새로운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총지정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여튼간 열심히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화에 또 중생교화에 임해갈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가지게 됩니다. 채색과 세척을 반복하며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색을 입은 진영은 은은한 빛을 띠며 법의의 주름 하나하나가 흘러내리듯 자연스럽고 초상은 생전 원정대성사를 보는 듯 생생합니다. 깊은 주름과 음영은 진영을 더욱 입체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이철규 화백은 한 종단의 종조로 인품과 사상을 담아내기 위해 전통 어진에 사용되던 이금으로 종조의 눈빛을 살렸습니다. 이철규 화백은 창작의 혼을 불태운 7개월여의 작업은 작가로서도 큰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됐다며 영광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내려왔던 그 전통 초상화 기법을 그대로 그 어진 제작할 적에 했던 기법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가장 좀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교 그 총지중이죠. 그에 연구도 좀 해야 되고 과연 이 불교 과연 이 어떤 뭐랄까요 정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외형만 그리는 게 아니고 그 내면의 세계까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특히 공부를 더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총지종은 내일 원정대성사 114주년 탄신대제에 진영을 봉헌할 예정입니다. 총지종은 새로 조성된 원정대성사의 진영을 통해 종조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제2의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의 대학교는 새 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캠퍼스 포교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올해 비대면 콘텐츠 제작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포교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요즘 캠퍼스 포교를 책임지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비대면 콘텐츠 제작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전국 대학이 새 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춰 전략적인 포교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대학 새내기를 위한 각 대학교 동아리 박람 회계체도 불투명해 다양한 대불련 지회를 소개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제작한 대불련 홍보 영상을 비롯해 스님들의 법문, 연등회 활동, 여러 사찰에 담긴 역사와 설화 등을 꾸준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불련은 동아리 홍보에 사용할 웹자보를 다양하게 제작해 각 학교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1학기 개강이 되면은 각 대학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불교 동아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아리들이 신입 회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비대면으로서 각 지회에 신입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차원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대불련이 불특정 다수의 대학 새내기들에게 단체를 홍보했다면 올해는 가입을 마친 특정 회원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불교 교양 서적과 단주, 대학 생활을 위한 팁 등으로 꾸민 일명 웰컴 박스를 신입 회원들에게 전달해 소속감을 높일 방침입니다. 대면 홍보가 어려워지고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조직에 대한 소속감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대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뤄나가도록 돕는 스님과 함께하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학업 성취도 지원합니다. 학교 커뮤니티에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웹자보나 웹포스터를 지금 만드는 중에 있고요. 저희가 유튜브 콘텐츠로 지회 소개 영상을 제작을 해서 동아리 연합회 측에 넘기거나 아니면 신입생들에게 지회 홍보를 할 때 쓸 수 있도록. 대불련은 새학기 개강에 앞서 총회를 열고 차기 중앙회장 추대 등 조직 운영 방향을 논의해 캠퍼스 포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전통단청 안료에 대한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제조 기술을 복원했습니다. 전통 무기안료 7종 기술 특허를 등록하고 민간의 기술을 이전해 전통안료 생산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오방색으로 칠해 극락정토의 시련을 표현하고 사찰을 장엄하는 단청. 단청에 쓰이는 안료는 천연 재료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이후 싸고 제작이 용이한 화학 안료가 유입되면서 전통 안료의 수요는 줄고 제조, 시공 기술까지 단절됐습니다. 문화재보건공사에 전통 안료를 쓰기 어려워지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14년부터 전통 소재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제조 기술을 복원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13년에 숭례문 단청 안료 방락 현상을 계기로 이제 단청에 사용된 안료나 악교 등 재료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되면서 어떤 국민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 안료에 대한 어떤 제법이나 또 현장, 문화재 현장에 수급이 되는 거나 적용하는 등 어떤 제반적인 방안에 대한 마련이 어떤 국가적인 숙제가 되면서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2018년까지 진행했던 천연 무기안료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고문원 자료뿐 아니라 현재 광물자원 정보를 토대로 국내 총 64개 지역에 대한 원료 공급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천연 무기안료 7종에 대한 전통 제조 기술을 확보해 기술 특허를 등록하고 민간의 기술을 이전해 전통안료 생산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고문원상에 한두 줄 정도 제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이론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로 재현된 안료는 어떤 특성을 갖는지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생산했다라는 거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연 무기안료 9종에 대해서는 주요 성분과 성능 기준, 이에 대한 시험 방법을 담은 품질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국내 문화재 분야에서 최초 시도된 사례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전통안료의 품질 안정화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뭔가 이제 수리 현장에 어떤 최소한이라도 품질이 확보된 전통안료가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연구 자료가 기초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연구소는 올해 천연 무기안료에 이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전통 인공안료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해 종합보고서를 간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장성 백양사가 어제 정화운동 당시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만암당 종원대종사 제64주기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간소하게 봉행된 달해제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과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문도 스님들이 참석해 만암대종사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무공 스님은 코로나19로 만암 큰 스님의 추모제를 여법하게 모시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문도 스님들께 참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광성의 숙을 세워 민족 정신을 고취하는 교육에 힘썼던 만암 스님은 동국대 전신인 불교 전수학교를 설립해 후학 양성에 매진했습니다. 1940년대 불교 정화운동에 앞장선 스님은 조선 불교 교정으로 취임했으며 1954년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됐습니다. 천태종 제17대 종의회가 의장에 무원 스님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20일 제113차 임시종의회를 열고 의장의 무원 스님, 부의장의 덕혜 스님과 황세열 제가의원, 총무분과위원장의 설혜 스님, 법제분과위원장의 석용 스님, 재무분과위원장의 갈치 스님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의장 무원 스님을 비롯해 종의회 의장단과 각 분과위원장은 지난 25일 종정 도용대종사로부터 사령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천태종 종의회 의원은 비구 14명과 비구니 3명, 제가불자 13명 등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의장 무원 스님은 1979년 대충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해 총무원 사회부장과 개성 영통사 보건위원회 단장, 총무원장 직무대행, 종의회 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5일 서울 삼용사 주지로 임명됐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종교인들이 코로나 이후 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평화와 공존, 화해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